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외로 일본말 유래 한국어 시리즈 4탄 새꼬시가 일본말이라고 편입니다. 새꼬시는 얇은 뼈를 회와 함께 썰어서 먹는 형태죠. 특히 가을철 전어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새꼬시 이게 정말 일본말이 맞나요? 정말 일본말이 맞습니다. 이 일본말의 새꼬시라는 말이 유래가 된 말인데요. 이런 말이 어떻게 새꼬시가 됐는지 저와 함께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죠. 일본은 1000년 동안 육식을 하지 않는 초식남 사회였습니다. 일본의 6세기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 기본적으로 가축의 도륙, 살생 섭취는 금지되어 왔죠. 이게 다 대승불교의 영향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역대 고대 천황들도 도륙살생을 잇따라서 금지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천무천황, 원정천황, 성무천황 모두 칙령을 통해서 가축의 도살과 섭취를 금지한 바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 백성의 단백질원은 자연스럽게 생선과 곡물, 두부 등으로 한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메이지 천황이 1872년에 직접 소고기를 먹고 이 사실을 기사를 통해 백성들한테 널리 알리면서 백성들도 소고기를 섭취할 것을 장려를 했는데요. 이 이후에는 일본 사람들도 고기를 섭취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무려 고대 시대에서 메이지 천황이 소고기를 먹을 때까지 1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일본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은 거고요.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선 음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본 고대에도 이미 일본 사람들은 회를 먹고 있었던 문헌 기록들이 있는데요. 일본에 현존하는 최고의 노래집으로 고대 130년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만든 노래와 시를 2100수 이상 기록하고 있는 일본 문학 사학의 근간이 되는 문헌이죠. 바로 만엽집인데요. 이 만엽집에도 달래구근을 갈아서 식초 및 간장과 섞은 조미료에 도미를 찍어 먹고 싶은데 내 앞에는 아홉국이 있네 라고 한탄을 하는 시가 있었고요. 해안 시대의 궁정 예의와 법도 등에 대해서 적혀 있는 이 고문서인데요. 이 향연시에 어떤 메뉴를 내야 되느냐에 대한 문헌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건물, 생물 8종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을 뿐만 아니고 이 생물이라는 거는 이제 날생선이죠. 이 날생선이 메뉴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조미료에 술, 소금, 장, 초 등을 이제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찍어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고대 시대에 이미 일본은 회를 조미료에 찍어 먹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는 식습관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제는 중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시미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현존하는 교토 요시다 신사의 신관으로 일하던 스즈카 일가의 일기에는 조찬 메뉴로 잉어 사시미에 이리사케라는 조미료인데요. 이 이리사케라는 거는 가다랑어포, 매실장아찌와 술, 오래된 술을 끓여가지고 만든 일종의 양념장이고요. 거기에 와사비를 곁들여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시미라는 말의 어원에는 제설이 있는데요. 무로마치 시대의 무로마치 시대의 관인이었던 야스토미의 일기에는 이 도미라고 해도 이게 도미고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느러미를 거기에 꽂는다라는 뜻에서 이 찌를 자자를 써서 사시미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설로는 그때 당시에 이런 회를 키리미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자른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자른 몸이라는 뜻이 너무 끔찍하다 대신에 자른이 아니고 찌른 몸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사시미가 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천황 일가의 이제 요리를 도맡았던 사조리 일가의 요리를 집대성했던 서적인 사조리 포정에서는 잉어, 도미, 농어 등을 이런 와사비, 생강, 엿귀에 식초를 가미한 조미료에 찍어 먹는 그런 문헌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15세기 문헌을 보면은 교토 인근에서 이미
여러 가지 생선들이 다량으로 이제 거래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본은 이 근세에 들어서면서 수은이 발달하면서 점점 궁궐과 귀족의 중점이 맞춰져 있던 이 활어의 섭취 문화가 이 서민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이 교토의 경우에는 여기 오사카가 있죠. 이 오사카에서 하역된 활어들이 이 교토와 이어지는 이 요도가와를 통해서 이 30선이라는 이 고속선을 통해서 교토의 후시미로 활어들이 운송이 됐고, 이 후시미 항에서 하역된 활어들은 낮은 수심에서 운항이 가능한 이 타카세 분해라는 데 실려가지고 이 교토 전역으로 운송이 되었죠. 이 타카세 분해라는 소형선은 타카세가와라는 이 교토를 잇는 인공 운하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배였습니다. 이런 네트워크에 힘입어서 이미 1736년 문안을 보면은 각종 어류들의 거래량이 나오는데요. 이 활어 같은 경우는 하나로 치면은 연간 거의 200억 원 상당히 거래가 됐던 걸로 봐서는 당대 서민들도 충분히 생선을 섭취 가능했던 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에도 막부에 들어서는 이 에도 막부가 초기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미 여로가 발달했던 이 오사카 등 관서지봉에서 이 여러 어부들을 불러들이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대표적으로 모리 마고에몬이고요. 이런 어부들한테 에도마에라는 곳에서, 이 에도마에라는 것은 에도가와 에도강이 이제 동경만으로 들어가는 이 에도강의 하구와 그 인근의 해역을 뜻하는데요. 이 에도마에에서 어획된 에도마에에서 이 어부들이 이 어획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한편으로 어획물을 복납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는 그런 어획물이 남아돌게 됐고, 이 막부의 허가를 받고 이 어획 잉여분을 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지금의 이 에도바시와 니혼바시 사이의 그 북쪽 연안에 우오가시라는 어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우오가시라는 어시장은 이 훗날 에도로 들어오는 생선의 관문이 될 만큼 커져서 에도 번영의 이제 상징이 되는 거죠. 이 우오가시는 훗날 관동 대지진으로 1920년대 개멸되고 지금의 이 츠키지 시장으로 이전되는 바, 이 츠키시 시장이 전시는 우오가시였다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여행 가신 분들 중에서는 이 츠키시 시장에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시대가 가면서 에도 막부에서는 참근교대라는 걸 하는데요. 참근교대라는 건 이 막부 산하 지방 영주들이 1년씩 에도에서 보내고 1년은 관할 번에서 보내는 제도인데요. 토쿠가와 이에야스, 이 토쿠가와 가문이 지방 영주들의 세력이 커지지 않도록 견제하는 차원에서 했던 그런 행사고요. 이런 행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생선이 필요하게 됐고, 특히 도미가 많이 필요해졌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을 타개했던 게 당시에 야마토야 스케고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친구는 이케부네, 즉 수조가 구비된 어창이 있는 선박을 이용해서 도미를 어획하고, 이케스라고 해서 가두리 양식장이죠. 지금의 이 사가미만과 이 카나가와 해안을 따라서 이 가두리 양식장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활어선을 통해서, 이케부네를 통해서 이 해안을 따라서 이 가두리 양식장에서 양식장으로 이 도미를 옮겨가면서 에도로 대량 이송하는 서플라이 체인을 마련하는 이제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죠. 이 당시에는 에도 시대에는 가츠오, 즉 가다랑어의 인기도 대단했는데요. 이 가다랑어는 주로 이두반도랑 사가미만에서 어획이 됐다고 합니다. 다만 에도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선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이 선도를 유지하면서 에도로 이런 가다랑어들을 신속하게 보내기 위해서 당시에 쓰였던 배들이 이 오쇼쿠리 분해라는 배입니다. 이 끝이 뾰족하고 이제 얄쌍하게 뽑은 배고요. 7, 8명의 노끈이 철야로 노를 져서 140km를, 여기에서 동경까지 이르는 140km의 해로를 반나절
만에 주파하는 기염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 오쇼쿠리 분해가 다량으로 운영이 되어가지고 이런 가다렁어를 에도의 우오가시 시장에 이제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일본을 대표하는 화가인 홋사이의 이 파도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배들이 이 오쇼쿠리 분해가 에도의 우오가시에서 하역을 끝내고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네요. 또한 에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이 토네가와 치수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에도 막부 초창기에 이 토네가와는 에도 이 동경만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이 막부에서는 이 토네가와를 태평양으로 대규모 공사를 통해서 이제 그 수로를 빼게 됩니다. 이 막부는 이 동북부에 이 동북지방의 풍부한 쌀을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이런 치수 공사를 했고요. 이 치수 공사를 통해서 이 태평양 원양에서 어획된 이 생선들도 이 토네가와를 따라서 내륙으로 오고 에도가와를 따라서 다시 에도로 이 어획된 태평양에서 어획된 물고기 또한 에도의 우오가시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저명한 일본 요리체역이었던 본조 식감과 이 화한 삼재 도회라는 이 백과사전에는 그 당시에 먹었던 일본 사람들이 먹었던 활어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나마스랑 사시미입니다. 이 나마스는 이제 보존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활어를 식초에 잘게 썰어서 식초에 절여가지고 먹는 종류의 음식이었고요. 이 사시미는 이제 지금 아는 것 같이 활어를 썰어가지고 먹는 그런 사시미를 뜻합니다. 이 두 개 다 먹는 방법은 식초를 베이스로 한 생강, 엽기, 겨자, 와사비들을 곁들인 조미료를 찍어서 먹는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훗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리자케도 주요 메인 조미료로 이렇게 첨가가 되죠. 근데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간장이 빠져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 간장을 찍어서 먹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만 해도. 그 이유는 이 간장 자체가 너무 비쌌다라는 건데요. 그때 에도에서 먹었던 이 간장의 7~8알은 쿠다리 쇼유라는 겁니다. 보통 관서지방을 관동에서는 카미가타라고 불러서 위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위쪽에서 이제 내려온 간장이다라고 해가지고 쿠다리 쇼유라고 했고요. 쿠다리 쇼유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에도 주변에 쇼시라든가 노다 같은 곳에서 이제 지역 간장이 다량으로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에도 서민들도 이제 값싼 간장을 다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마련되면서 이 지금의 이제 사시미를 간장과 와사비 양념장에 찍어 먹는 원형이 이때부터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사시미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 사시미 기법 자체가 정교화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요 방법들이 전부 다 이 사시미를 사시미 포를 뜨는 방법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중에서 지금 음영을 칠한 요 부분 이게 새고시라는 건데요. 바로 새고시의 이제 원형이 되는 그런 요리법입니다. 이 새고시라는 것은 이미 설명드렸지만 뼈째로 이 생선을 잘라서 먹는 거고요. 이 일본 문헌에서는 16세기 말 무로마치 시대의 문헌에 이미 이런 새고시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아서는 16세기 전에 이미 일본에서는 이런 새고시라는 요리 방법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리 방법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제시대 때 이제 조선의 전례가 된 거죠. 요약 정리를 하면 일본은 불교 사회였기 때문에 단백질원이 자연스럽게 곡물과 생선에 한정이 됐고요. 이 궁정과 귀족 등이 그런 의미에서 이미 생선을 고대 시대부터 먹었고 수은의 발달과 함께 에도 시대 근세에는 이것이 서민까지 확대가 된 거죠. 그리고 값싼 간장의 개발과 함께 현재 저희가 먹는 이 사시미의 원형이 고착이 된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자연히 이 사시미 문화와 요리법이 발달이 됐고 그 중에 하나인 새고시가 이 조선에 전래되고 이 새고시로 이제 전파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새고시를 먹게
된 겁니다. 오늘은 이상이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도 잘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일본 에도 시대 때 사시미와 관련된 우키요에들을 관람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